90세가 넘은 의사가 직접 실천하며 추천하는 건강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간단 습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은 이 90세 의사가 강조하는 장수 비결과 이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장수의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장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바로 운동, 식습관, 그리고 수면입니다. 첫째,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균형과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은 장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면 에너지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신체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건강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3가지 원칙을 매일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보세요. 간단한 변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필수 조건,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 방식은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게으른 생활도 몸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일과 휴식, 활동과 휴식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 후 충분히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식단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면 몸의 영양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스트레스는 장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심호흡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원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를 찾아보세요. 2. 90세 의사가 추천하는 아프지 않는 생활 습관. 하루 10분씩 간단하게 실천하는 운동. 운동은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하루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아침이나 저녁 같은 고정된 시간을 정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의 비밀. 식습관은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90세 의사는 특별한 다이어트보다는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추천합니다. 첫째,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과식은 피하고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0세 의사는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추천하며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선하고 간단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9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뇌를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8시간의 깊은 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다음 날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을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은 20분 내외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세 의사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과 휴식에 우선순위를 두어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3. 장수를 위해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사 패턴. 장수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사 패턴은 건강을 해치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은 소화기 부담을 늘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설탕과 소금 섭취가 과한 식단입니다. 가공된 음식과 음료수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으면 몸의 대사 리듬이 깨져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은 장수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식사 패턴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습관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흡연은 폐와 심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음주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면 간과 뇌를 손상시킵니다. 90세 의사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부족입니다. 꾸준히 잠을 잘 못 자면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놓쳐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 역시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화되고 관절과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하면 몸이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90세 의사가 전하는 장수 비결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목욕 좋아하시죠? 하루 피로를 풀고 기분 전환도 되고 몸이 개운해지잖아요. 특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 자주 하면 건강에 좋다. 뜨거운 물로 땀 빼면 노폐물이 빠진다. 몸이 뻐근할 때는 뜨거운 물이 최고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이런 목욕 습관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목욕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지럼증이나 낙상 같은 위험까지 따라옵니다. 몸이 개운해지긴커녕 건강에 부담만 주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조심해야 할 목욕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건강을 해치는 목욕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목욕 습관만 남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됩니다. 이때 몸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긴장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죠. 심장이 빨리 뛰면 당연히 혈압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심한 두근거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식은땀을 흘리기도 해요. 몸이 갑자기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반응이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혈압이 확 올라가면 뇌졸중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목욕은 편안해야 하는데 긴장 상태로 만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따뜻한 물은 좋지만 너무 뜨거운 건 피해야 합니다. 사우나처럼 증기 가득한 곳도 조심해야 해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장과 혈관에는 더 큰 부담이 가니까요. 몸이 개운하려고 한 목욕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도부터 위험할까요? 보통 우리가 뜨겁다고 느끼는 물 온도는 45도 이상이에요. 그 정도 온도는 피부뿐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목욕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거든요. 열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한 목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좋아요. 이 정도면 따뜻하면서도 몸에 큰 자극을 주지 않죠. 뜨겁다고 느껴지는 순간 온도가 너무 높다는 신호입니다. 손등으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라 온도 감지에 정확하거든요. 또 물을 받을 땐 찬물 먼저, 따뜻한 물은 나중에 섞는 게 안전해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만 받으면 온도 조절이 어렵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심장이 받는 스트레스는 커지니까 조금 덜 뜨겁게 천천히 익숙해지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온도 하나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70대 이후에는 피부도 얇아지고 체온 조절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욕 온도 하나도 더 신경 써야 해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자극이 적어요. 몸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풀어지는 온도죠. 너무 뜨거우면 피로가 쌓이고 너무 차가우면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 목욕 전에 손등이나 팔목 안쪽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팔목도 피부가 얇아서 체감 온도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몸을 물에 담글 땐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갑자기 전신을 담그면 쇼크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신욕처럼 허리까지, 그 다음 가슴 위까지 천천히 적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목욕이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려면 온도가 핵심입니다. 따뜻하지만 부담 없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그게 바로 70대에게 맞는 목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부드러운 온도에서 편하게 쉬어보세요. 그게 진짜 몸이 좋아하는 목욕입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위장을 중심으로 혈액을 보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에너지가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목욕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피부 쪽으로 혈액이 몰려버립니다. 결국 소화기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위장은 피가 부족하니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심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목욕까지 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런 변화에 몸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소화도 덜 되고 몸 전체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장도 쉬고 몸도 쉴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게 중요해요. 소화가 먼저, 그 다음이 목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식사 직후 목욕하는 분들 중에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찬다, 복통이 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화 중단입니다. 몸은 소화를 위해 위장 쪽으로 집중해야 하는데 목욕으로 인해 에너지가 다른 데로 빠지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물로 인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 소화에 필요한 피가 피부로 가버립니다. 결국 위장은 일을 멈출 수밖에 없죠. 또 식후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칫 나른함이 과해져 졸림이나 피로감도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너무 오래 목욕하면 속이 미식거리거나 트림이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복부 팽만감도 느껴질 수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습관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식사 후엔 반드시 시간을 두고 휴식을 취한 다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언제 목욕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양이 많았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이 시간 동안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배가 좀 가볍다고 느껴질 때쯤 목욕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너무 늦은 시간보다 식후 충분한 시간 후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돕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급하게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볍게 샤워만 하고 전신을 담그는 목욕은 피해주세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짧게 마무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반신욕처럼 허리까지만 담그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후 바로 욕조에 들어가는 건 절대 피해야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안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먼저 편안해야 건강도 따라온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빈속에 목욕을 하면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저혈당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 안에 당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은 몸의 에너지원인데 부족하면 몸이 휘청이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피가 피부 쪽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결국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나 혈압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아침을 거르신 분들은 빈속 목욕은 피하셔야 해요. 목욕 중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머리가 핑 돌고 식은땀이 난다면 몸이 저혈당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바로 물에서 나와야 하고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빈속 목욕은 꼭 피해주세요. 아침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빈속보다 가벼운 간식을 드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 1개, 우유 1잔, 삶은 달걀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만 먹어도 저혈당 증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는 뇌에 필요한 당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특히 목욕 시간 전후로 체력 소모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허전한 상태보다는 살짝 든든한 상태가 좋아요. 하지만 과식은 또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피해야 해요.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 죽 종류도 좋은 선택입니다. 몸의 에너지를 살짝 채운 뒤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안정된 기분으로 목욕을 즐기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목욕의 시작은 바로 먹는 것부터라는 거 이제 잊지 마세요. 목욕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에서 즉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버티거나 계속 목욕을 하려는 건 매우 위험해요. 바닥에 주저앉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에서 나왔다면 수건으로 몸을 가볍게 닦고 앉거나 누운 상태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켜서 공기가 잘 통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물을 1잔 마시고 설탕이나 꿀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면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자신의 몸 상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중단하고 쉬셔야 합니다. 특히 욕실은 미끄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욕실 문을 꼭 닫고 목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따뜻한 물로 오래 목욕하다 보면 욕실 안에 김이 자욱해집니다. 이 증기 속에는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숨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량도 감소해요.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호흡이 불편하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고혈압,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겐 특히 위험하죠. 또 땀이 많이 나면서 체온이 올라가는데 산소 부족까지 겹치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바로 환기부터 시켜야 해요. 산소가 부족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욕실에서 졸음이 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환기 없이 목욕하는 습관, 오늘부터는 꼭 바꿔야 합니다. 욕실이 따뜻하고 습하면 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환경이 우리 몸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가 정체돼 있는 욕실 안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증기 때문에 산소가 줄어들고 숨쉬기가 답답해지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호흡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산소가 부족해도 쉽게 숨이 찰 수 있어요. 호흡이 불편해지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목욕 시간이 스트레스로 변하게 돼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틀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기가 순환되면 숨쉬기가 훨씬 편해져요. 또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수증기를 줄이면 실내 공기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가볍게 김이 생기는 정도까지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환기를 하면 건강도 지키고 쾌적함도 유지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욕실 환기는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큽니다. 먼저 목욕 전에 욕실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창문이 없다면 환풍기라도 꼭 돌려주세요. 환풍기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답답함이 줄어들고 습도도 낮춰줍니다. 목욕 중간에도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좋아요. 공기가 순환되면 증기가 덜 차고 숨쉬기 편해지죠. 샤워 커튼이나 욕실 문은 완전히 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기 제거 후 바닥물을 닦아주는 것도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목욕이 끝난 후에는 욕실 문을 열어둬야 해요. 이렇게 하면 욕실 안에 남은 습기와 열기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위생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습관입니다. 목욕은 편하게 해야 하지만 안전이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는 목욕하기 전에 꼭 환기부터 점검해 보세요. 편안한 숨, 그게 건강한 목욕의 시작입니다. 오랜 시간 목욕하면 몸이 더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오래 목욕하면 피로가 더 쌓일 수 있습니다. 목욕은 처음엔 몸이 가벼워지는 듯 느껴지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 안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더 피곤해지죠. 특히 고온의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되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목욕 전보다 더 피로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도 장시간 물에 노출되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자극이 생기기 쉬워요.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해도 지나치면 몸에 해가 되는 거죠. 목욕은 짧고 효율적으로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지치지 않을 만큼의 시간, 그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20분 이내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특히 반신욕을 하더라도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좋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시간도 꼭 함께 체크해 보세요. 목욕하면서 땀이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땀이 많이 난다는 건 수분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 안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원래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땀을 흘려도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탈수가 되면 피로는 물론이고 어지럼증도 동반되죠. 또 근육에도 힘이 빠지고 목욕 후 나른함이 심해져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 자체가 피로감을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목욕을 땀을 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욕은 몸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땀이 흐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목욕 전후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수분을 채우면서 몸을 관리하는 게 더 건강한 방법이에요. 건강한 목욕 시간은 보통 15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몸이 적당히 따뜻해지고 긴장도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고 심장에도 부담이 크지 않아요. 15분 정도면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피로 회복에도 충분합니다. 몸이 뻐근할 때는 20분까지 늘려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중간중간 물에서 나와서 쉬어주는 것도 좋아요. 반신욕처럼 허리까지만 담그고 상체는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 조절도 잘 되고 몸도 더 편안해져요. 시간을 정해놓고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더 건강해집니다. 목욕할 때 시계 보면서 조절하는 것도 좋은 팁이에요. 적당한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시간도 꼭 지켜보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목욕 시간 보내세요. 목욕을 마치면 몸이 따뜻해져서 괜히 밖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욕 직후에는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따뜻했던 피부가 공기와 닿으면서 열이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몸의 면역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외출을 하면 바깥 공기와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갑작스런 기온 변화가 몸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감기나 몸살에 걸리기 쉽죠. 특히 평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목욕 후 바로 나가는 건 옷을 얇게 입고 겨울 산책 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건강을 생각하면 목욕 후에는 반드시 몸을 덮고 안정된 환경에서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 진짜 건강한 목욕이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목욕을 마치고 급히 나가야 할 때 머리카락이나 몸이 덜 마른 채 외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상태로 바깥 공기를 만나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죠. 특히 젖은 머리는 체온 손실의 큰 원인입니다.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젖은 채로 있으면 금방 몸이 식어요. 몸도 수건으로 대충 닦고 나가면 속옷이 눅눅해지거나 피부에 냉기가 스며듭니다. 이런 습기는 체온을 뺏고 몸 안쪽까지 차가워질 수 있어요. 결국 기침이 나오거나 목이 아파지고 감기 증상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계절이 추울 때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엔 반드시 머리를 말리고 몸도 꼼꼼하게 닦아줘야 해요. 또 보온성 좋은 옷을 입고 양말도 꼭 신는 게 좋습니다. 몸을 덜 말리고 나가는 건 건강을 스스로 깎는 행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신경 써주세요. 목욕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바로 보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선 머리는 드라이기로 말리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두피가 찬 공기를 만나면 두통이 생기기 쉬워요. 머리를 말릴 땐 뿌리까지 꼼꼼히 말려주세요. 몸도 수건으로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해줘야 체온이 유지됩니다. 그 다음은 따뜻한 옷을 입는 겁니다. 얇은 옷 여러 겹보다 보온성 좋은 옷 한 벌이 효과적이에요. 양말도 꼭 신어야 발이 차지 않아요. 그리고 따뜻한 차나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속까지 따뜻해지면 몸이 안정돼요. 목욕 후 보온은 건강을 지키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잊지 마세요. 따뜻한 몸이 병을 이깁니다. 욕실은 물기로 인해 가장 미끄러운 공간입니다. 젖은 바닥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 미끄러질 수 있어요. 특히 목욕 중에는 몸이 이완된 상태라 반응 속도도 느려져서 더 위험합니다. 욕실에서 넘어지면 어디든 부딪히기 쉽고 특히 타일 바닥은 충격이 강하게 전달되죠. 머리를 부딪히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엔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활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욕실에서 일어난 낙상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진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욕실은 항상 조심 또 조심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특히 목욕 시간에는 항상 미끄럼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욕실 필수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트 하나만 깔아도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다는 느낌만으로도 움직임이 훨씬 안정적이죠. 특히 욕조 안이나 샤워 공간 안쪽은 꼭 필요해요. 젖은 발로 미끄러지기 쉬운 구간이니까요. 고무 재질의 미끄럼 방지 매트가 가장 효과적이고 바닥에 단단히 붙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다양하고 청소도 쉬운 제품이 많아요. 세척이 어렵다고 꺼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하나 꼭 마련하세요. 그리고 욕실 출입구 쪽도 놓치면 안 돼요. 욕실 밖과 안이 높이가 다른 경우 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미끄러짐도 큰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트 하나로 안전을 지키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조금 귀찮아도 안전이 먼저입니다. 욕실 벽에 손잡이 하나만 달아도 안전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손잡이가 있다는 건 넘어지려 할 때 큰 힘이 되거든요. 특히 욕조 안이나 옆에 설치하면 들어가고 나올 때 아주 유용합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몸을 한 발 들고 움직이는 건 위험하니까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면 안정감 있게 목욕할 수 있어요. 요즘은 드릴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흡착식 손잡이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설치도 쉽고 위치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샤워기 근처나 변기 옆에 달아두면 서거나 앉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조그만 손잡이지만 실제로 많은 낙상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필수적인 안전 장치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 장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 하나로 바뀌는 욕실의 안전함, 절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목욕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갑자기 온몸을 물속에 푹 담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체온이 급변하면서 몸이 놀라게 되고 자칫 쇼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체온 변화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피부에 닿는 뜨거운 물의 자극이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몸을 긴장하게 하거든요. 이때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극을 주는 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편안하게 몸을 풀어줘야 할 시간이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목욕은 서두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목욕할 땐 반신욕처럼 천천히 적응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엔 발부터 따뜻한 물에 담그고, 다음엔 무릎, 그리고 허리까지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물 온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혈압과 심장 박동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처음부터 온몸을 푹 담그는 것보다 반신욕을 통해 천천히 시작하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요. 가슴 위까지 물이 차오르면 호흡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상체는 물 밖으로 내놓고 하체 중심으로 따뜻하게 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몸의 중심부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긴장도 풀립니다. 허리까지만 담그더라도 목욕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중간중간 물을 손으로 퍼서 어깨에 살짝 끼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이 몸에 자극을 덜 주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줘요. 반신욕은 특히 어르신들께 더 잘 맞는 목욕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그게 진짜 건강한 목욕이 되는 길입니다. 목욕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욕실에 들어가기 전 욕실 온도를 적당히 맞춰주세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욕실 환경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다음은 발부터 물을 적셔주는 겁니다. 천천히 종아리, 무릎, 허리까지 물을 끼얹어 주세요. 이때 손등이나 팔 안쪽에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괜찮다면 그 다음 반신욕처럼 앉아서 허리까지만 담가 보세요. 물속에서 몸이 충분히 적응됐다고 느껴지면 그때 가슴 위까지 천천히 담그는 게 좋습니다. 단 심장이 약하거나 호흡이 불편한 분들은 상체까지 담그는 건 피해 주세요. 중간중간 물에서 나와 쉬어주는 것도 좋고 물을 끼얹는 방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도 있어요. 목욕은 편안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몸이 놀라게 되니까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천천히 진행해 주세요. 습관만 바꿔도 목욕이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수분을 머금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바디워시는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어요. 강한 세정력의 제품은 피부의 보호막까지 함께 씻어내버리거든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각질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향이 강하고 거품이 풍성한 제품일수록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의 피부는 젊은 피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짧게 하는 목욕이라도 세정제 하나만 바꿔도 피부 상태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가려움이 자주 있는 분들은
먼저 사용하는 제품부터 점검해 보세요.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순하고 자극 없는 제품이야말로 노화된 피부에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바디워시 하나가 피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세정제는 무조건 강할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피부도 쉬어야 하니까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으로 유지되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약산성이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상태가 되죠. 약산성 바디워시는 이 보호막을 지켜주기 때문에 세정 후에도 피부가 덜 건조하고 덜 자극적입니다.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사용 후 당김 현상이나 가려움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 경험 있으셨다면 약산성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사용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남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또 약산성 바디워시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는 분들에게도 잘 맞습니다. 샤워 후 따가움이나 붉어짐이 있다면 제품의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요즘은 노인 피부에 맞춘 약산성 제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씻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게 건강한 피부의 시작입니다. 피부에 자극이 덜한 제품을 고를 때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바디워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알로에, 캐모마일, 오트밀 같은 성분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고 보습 효과도 뛰어납니다. 이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부가 민감한 어르신들에게 잘 맞아요. 무향료, 무색소 제품도 자극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제품 겉면에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모르는 성분이 너무 많거나 이름이 복잡한 화학 성분이 많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피부에 닿는 만큼 되도록 순하고 자연스러운 재료가 들어간 제품이 안전합니다. 샤워 후 따끔거리거나 피부가 당긴다면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피부는 매일 관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먹는 것만큼 바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가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목욕이 끝나면 몸이 촉촉해져 있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피부 속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마르면서 피부도 같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특히 따뜻한 물로 목욕했을 때는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 수분 손실이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럴 때 보습제를 안 바르면 피부는 금방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전문가들은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보습 효과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3분 안에 바르면 피부 속에 남은 수분을 그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보습은 단순히 건조함만 막는 게 아니에요.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 하나로도 피부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잊지 마세요. 목욕이 끝나면 바로 수건으로 톡톡 닦은 뒤 보습제를 챙겨주세요. 그게 피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보습제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보습 효과가 오래가는 제품을 골라야 해요. 가장 좋은 성분 중 하나는 세라마이드입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또 히알루론산도 자주 보이는 성분인데 이건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판테놀, 알로에베라, 시어버터 같은 성분도
피부 진정과 보습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시어버터는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에 탁월하죠. 제품을 고를 땐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이 진한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자연에 가까운 성분 위주로 피부에 부담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피부는 매일 쓰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70대 피부는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좋은 성분이 든 보습제는 그만한 가치를 합니다. 보습제는 로션, 크림, 오일 다양하죠. 어떤 게 가장 좋을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로션은 가볍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피부가 덜 건조하거나 여름철에 적합해요. 하지만 건조함이 심하다면 수분이 날아가기 쉬워서 보습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크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크림은 로션보다 더 진하고 피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요. 가을이나 겨울처럼 건조한 날씨엔 크림이 더 효과적이에요. 피부가 유난히 당기거나 각질이 심하다면 보습 오일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일은 피부에 막을 만들어줘서 수분 증발을 막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요.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로션이나 크림을 바른 뒤 마무리용으로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아주 민감한 분이라면 천연 오일을 소량만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 피부에 맞는 걸 찾는 겁니다. 하나씩 시도해보며 가장 편안하고 잘 맞는 보습 루틴을 찾는 게 70대 이후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조심해야 할 목욕 습관 1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뜨거운 물, 식사 직후 목욕, 빈속 목욕, 환기 없는 욕실, 너무 긴 목욕 시간, 목욕 후 바로 외출, 욕실 안전, 갑작스러운 입수, 자극적인 세정제, 그리고 보습 소홀까지 하나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습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런 습관들만 조금씩 바꾸면 목욕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목욕은 몸을 씻는 시간인 동시에 하루를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건강을 위해 그리고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10가지 중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강 습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건강검진 꼭 받아야지. 골고루 먹고 잘 자야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빠지면 건강관리 다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곤 합니다. 병원도 자주 다니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자꾸 피곤하고 쉽게 아프다고 느껴지는 이유. 바로 우리 몸의 기본 루틴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돼요. 그 중에서도 70대 이후에는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6가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이 중 몇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깨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요. 자고 일어난 직후 몸은 살짝 탈수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바로 시작됩니다. 위장도 자극돼서 소화가 훨씬 좋아져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변비를 자주 겪는데 물만 잘 마셔도 큰 도움 됩니다. 물은 찬 것보다 따뜻한 게 좋아요. 위를 차갑게 만들지 않아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따뜻한 물 한 잔은 몸을 깨우는 알람과 같아요. 커피나 차보다 먼저 꼭 맨 처음 물부터 드셔보세요. 아침 컨디션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실천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잔으로 건강하게 여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아침 스트레칭은 몸을 다시 작동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잠든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시간이죠. 70대 이후엔 아침에 몸이 뻣뻣하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때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손과 발을 쭉 뻗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보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도 하고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아침 스트레칭을 5분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뇌에도 산소가 더 잘 공급돼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져요. 관절 통증도 줄고 하루를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스트레칭은 운동이 아니라 준비 운동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들면 몸이 먼저 아침을 반겨줍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바로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눈을 감고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그 순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마음의 평온이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짧은 명상은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비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내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하루가 훨씬 덜 조급하고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명상은 나를 돌보는 시간이자 마음의 휴식입니다. 뉴스보다 핸드폰보다 먼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차분하게 여는 것,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나는 아침,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자세가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잘못된 자세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걸을 때는 시선을 정면으로 두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게 좋습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등을 곧게 펴는 게 중요해요. 배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되 몸통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발은 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 전체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걷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리듬감 있게 걷는 게 좋아요. 바닥을 보며 걷기보다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걷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균형을 잃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중심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걷는 동안 숨이 너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땀이 살짝 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리해서 오래 걷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만 해도 무릎,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제대로 걷는 게 건강의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걷기 전에 꼭 해야 할 것,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무릎, 발목, 허리 주변을 간단히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목을 좌우로 돌려주는 동작도 꼭 해주세요. 이 동작은 넘어짐을 방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없이 바로 걷기 시작하면 관절에 부담이 쌓입니다. 준비 운동을 하면 근육과 인대가 더 유연해져요. 걷기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허벅지, 허리 순서로 천천히 늘려주세요. 걷기 후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통도 덜하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운동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부상이 오래 가기도 해요. 그래서 걷기 전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 효과도 높이고 부상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습관입니다. 걷기 전후 스트레칭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걷기에도 효과적인 시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침 햇살이 있는 시간과 해지기 전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데 좋아요. 햇빛은 우울감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아침 걷기가 큰 도움이 돼요. 식사 직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지난 뒤 걷는 게 안전해요. 오후에는 해가 지기 전 시원할 때가 걷기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가장 부드럽고 안정된 상태예요. 저녁 늦게 걷는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 걷지 않아야 해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이 생기면 생체 리듬도 안정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걷기 시간 정해두면 건강도 리듬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면 힘이 없어지고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낙상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근육 부족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떨어져요. 그래서 살은 안 찌는 것 같은데도 몸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 체온 유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많으면 몸이 활기차고 피로도 덜해요. 그래서 70대 이후엔 근육을 지키는 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근육 유지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져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어요. 시작이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력 운동은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할 수 있어요. 이 동작을 10번씩 2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벽 밀기 운동이에요. 벽을 마주보고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밀었다가 되돌리는 동작입니다.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물병 들기입니다. 생수병이나 무게가 있는 물건을 양손에 들고 팔을 굽혔다 펴보세요. 이 동작은 팔뿐 아니라 등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무거운 건 피하고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하루에 딱 10분씩만 투자해도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할 땐 다들 의욕이 넘치죠. 그런데 며칠 지나면 피곤하거나 귀찮아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일 오래 하려 하지 마시고 하루에 단 5분만 하자고 마음 먹어보세요. 시작이 쉬워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루 루틴으로 만들면 부담이 줄어요. TV 보기 전, 밥 먹고 나서 딱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기록을 남기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몇 분 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짧게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뿌듯함이 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밌고 지속하기 쉬워요. 음악을 틀어놓고 운동하면 시간도 빨리 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속도로 하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 그게 건강한 운동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젊었을 땐 탄수화물 중심 식사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요. 근육 유지에 필수인 단백질, 매 끼니마다 조금씩 넣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이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하나, 두유 한 잔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돼요. 무조건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은 하루에 골고루 섭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너무 기름진 고기보다 찜이나 구이 형태가 좋아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기운도 없고 상처 회복도 느려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더 잘 걸려요.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면역력도 체력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야 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인데 70대 이후엔 빠르게 소모돼요. 칼슘은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면 부족해지기 쉬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에요. 생선이나 견과류, 들기름 등에 많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음식으로 챙기기 어렵다면 상담 후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곧 건강한 노후의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고 식사도 간소해지기 쉬워요. 이럴수록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양념보단 천연 재료의 맛을 살려보세요. 무, 배추, 버섯, 마늘 등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국이나 찌개보단 덜 짠 반찬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넣으면 식욕도 살아나요. 매 끼니를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끼 먹기 힘들다면 2끼와 간식으로 나눠보세요.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상큼한 유자청이나 매실도 괜찮아요. 혼자 드시는 경우엔 라디오나 음악을 틀어놓고 식사해보세요. 식사 분위기가 바뀌면 먹는 양도 달라집니다. 먹는 즐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행복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먹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 식사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가장 빠른 진단은 바로 자기 몸의 신호를 아는 겁니다. 갑자기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밤에 평소보다 자주 깨거나, 멍이 잘 들거나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졌다면 이것도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어요.
감기처럼 보이지만 오래가는 피로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머리가 자주 어지럽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신호일 수 있어요. 평소랑 다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속도가 빨라졌다면 심장이나 폐 쪽 기능을 체크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얼굴빛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내 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이상하다 느껴지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 발견은 결국 스스로의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줄씩만이라도 몸 상태를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난 느낌, 식사한 메뉴, 기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피곤한 이유도 찾게 됩니다. 식사를 적어두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감정도 함께 기록해보면 마음 건강도 관리할 수 있어요. 일기는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다리가 무겁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병원 갈 때 큰 도움이 돼요. 의사도 환자의 일상 기록을 보면 진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종이 노트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기록하는 겁니다. 건강을 기록하면 관심도 생기고 실천도 쉬워져요. 건강일기, 오늘부터 한 줄씩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으면 통증도 덜 느껴지죠.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감정은 억누르기보단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땐 억지로라도 산책을 해보세요.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마음이 조금씩 풀려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도 감정 조절에 좋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잣말이라도 해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취미 활동도 감정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기분 좋은 일 하나씩만 만들어도 스트레스가 줄어요.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실제로 외로운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혼자 식사하는 게 반복되면 영양 섭취도 줄어듭니다. 대화가 줄면 뇌 활동도 줄어들어요. 우울감도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통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말하는 순간 뇌는 깨어나고 감정도 순환돼요. 외로움은 건강에 침묵한 적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가 편할 수도 있지만 혼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외로움을 줄이는 습관이 곧 병을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긴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단 10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부를 묻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말해보세요. 대화는 마음의 해독제예요. 억눌린 감정이 말로 풀리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가슴도 가벼워집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해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대화를 자주 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뇌를 자극하고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대화는 약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히 하면 감정 조절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웃음도 늘어나고 긍정적인 기운이 생겨요. 소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관리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먼저 말 걸어보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오늘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꼭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끔 마주치는 이웃이나 단골 가게 주인처럼 가볍고 편한 관계가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관계를 느슨한 연결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부담 없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까운 가족보다 오히려 편하게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죠. 느슨한 관계가 많을수록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화 주제가 가볍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적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나 대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시장, 공원, 동네 카페 같은 곳에서 이런 만남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일부러 친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면서 인사만 건네도 충분합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가까운 관계만 고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고 따뜻한 연결도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모두 어렵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아침 루틴부터 걷기, 근력 운동, 식사, 감정 관리, 관계까지 하나하나 다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마음에 와닿는 것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아가면 80대에도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이미 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 차근차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